수민을 처음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여태까지 기존에 있었던 무용계의 다른 잡지보다는 굉장히 과격하다고 할까요? 다른 도구나 매개체 없이 몸을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원초적인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새롭고 뭔가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예술적인 온도로 나와져야 하지 않나 좀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고, 성과주의 성급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성과주의가 아니라 좀 이렇게 과정이나 이런 걸 길게 갖게끔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춤을 가르치고 춤을 만들고 춤을 추는, 그리고 때로는 춤에 대해서 글도 쓰는 멀티무용가 남정호입니다. 올해 대담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긴 대담을 제가 작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기념으로 했는지 긴 걸 했고, 얼마 전에 또 한 1, 2년 전에 추민의 서재에 일상의 모험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떵샤와 함께 구경 가요, 춤 구경 가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춤을 좋아하는 일반인들이 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그런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주기도 하고, 네. 저는 추민을 처음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여태까지 기존에 있었던 무용계의 다른 잡지보다는 굉장히 과격하다고 할까요? 그런 공공적인 기관에서 나오는 이렇게 과격한 잡지, 그래서 아주 속이 시원했다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는 뭐 그렇게 모자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한 구석에 약간 그 포에틱한, 그 무용이 가지는 그 시적인 정서 있잖아요. 그런 포에틱한 것을 좀 담당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한 무용가가 그가 무용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무용을 시작했고 또 그가 어떻게 하고 있고를 그 나레이티브하게 아니라 상당히 시적으로 서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도 어떤 시인이 어떤 그 옆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서술할 수도 있고, 따뜻한 공간, 뭐 되게 이제 춤이 좋아서 춤을 추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춤이 좋다라는 그 스타트가 굉장히 그 본능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개념적인 그 시각하고 관계 없는 사람도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춤은 몸으로 하는 기도라는 문장을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과학자 강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춤과 과학이라는 그 연재면에 호흡, 숨에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호흡 혹은 숨이라는 거는 숨을 들이쉬어서 산소를 마시고 그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먹은 밥을 태워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로 근육도 움직이고 생각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걸 다 태우고 나면 결국 그 찌꺼기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하고 내보내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호흡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미생물 중에 상당히 많은 수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산소 없는 호흡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놀라운 거는 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한테 산소가 아주 독입니다.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지구에 오랫동안 주인이었던 뭐 그런 사실들이 있어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호흡 얘기들을 쓰다가 좀 춤과 더 연관된 부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사람이 왜 춤을 추게 됐을까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기존의 생물학자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들은 춤을 어떤 그 동물들의 구애 과정들하고 연관을 많이 줬더라고요. 기존의 사람들은 춤을 제천의식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에서 춤의 유래를 찾은 것 같은데 최근에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간하고 조류하고 일부 포유류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뉴런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쉽게 모방을 하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울 뉴런이 있는 생물들에게서만 춤이라고 하는 형식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생물학자들의 주장은 춤은 거울 뉴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제 분야는 아니지만 춤의 뭐 본질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그 이론에 근거한다면 어떤 공감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이라기보다 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용수의 등 그런 게 되게 많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잔 근육이 있는 그 흑백 사진으로 찍혀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고요. 미술에 비해서 다른 도구나 매개체 없이 몸을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무가 윤상은이고요. 신생 무용계 스터디 그룹 페미플로어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떵샤랑 같이 무용 공연 보러 가요 라는 기사를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연재를 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정도 같이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떵샤로서 무용 공연장에 손잡고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하지만 그들이 무용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뭔가 매개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기획을 해봤는데 진행하면서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났었고 그분이 무용 공연이 처음이신데도 불구하고 되게 각자만의 영역에서 각자만의 시선으로 너무 잘 봐주시는 부분이 저는 이게 진짜 그냥 뭐랄까요 어떤 기회만 있다면 충분히 무용에서도 어떤 가지고 갈 것들을 가져가고 감동도 가져가고 생각할 거리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장르구나. 약간 이게 우리만 이렇게 항상 보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스스로 깨달음 같은 게 있었어요. 아는 미래라는 전시를 다른 무용하시는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영상 리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신선하고 꽤 길긴 한데 그 영상이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노동하는 예술가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무용하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자신의 어떤 생계에 관한 노동,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관한 것을 이제 짧게 써주신 기사가 있었는데 들을 기회가 잘 없었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 좀 솔직한 얘기를 알 수 있어서 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올해 무용계 미투가 크게 터지면서 무용계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우리 안에 자각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항상 말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무시해왔던 우리 안에 성폭력 이슈, 성차별 이슈들이 막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와서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에 같이 연대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새롭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 그러한 어떤 흐름들을 계기로 앞으로는 무용계 안의 성폭력이라든지 성차별 이슈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인식 개선을 해서 좀 더 문화적으로 그러한 성평등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춤과 현대춤 연계해서 안무 작업하고 있는 임지혜라고 합니다. 쓰기 워크샵도 그렇고 이번에 했던 렉처도 그렇고 모두 그 춤을 기억하는 행위로 접근을 했었고요. 워크샵은 그 춤을 기억하는 행위를 글쓰기를 통해서 작업 과정 안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글로 남고 또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또 다음 과정에서 또 새로운 재료로 또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글로 풀어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했던 렉처는 그 춤을 기록하는 행위를 그 세 명의 안무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작업을 어떤 기억하는 행위로서 이어가고 또 그 작업을 어떤 구조를 만들어가고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렉처를 진행을 했었어요. 모두 기억과 연결된 아이카이브, 모험 이런 것과 연결된 주제였어요. 그 아시아 그 시리즈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베트남 춤. 예. 최근에 나왔던 거는 정말 정보 위주로 베트남 무용실에 대한 정보 위주로 나와 있고 그 외의 글들은 뭐 베트남에 대한 역사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춤의 이디엄이나 또는 어떤 뭐 춤의 뭐 주술성, 뭐 전통성, 뭐 또는 제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 재밌게 읽고 있어요. 아시아가 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 네. 이제 베를린 댄스 씬은 지금 뭐 젠더, 퀴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그 성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을 작업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을 볼 기회가 그리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예술가의 작업에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뭔가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예술적인 온도로 작업으로 나와줘야 하지 않나 좀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예술가는 다 퀴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성의 정체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굉장히 리스펙트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도 너무 분명하고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쓰신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글 맨 마지막에 닥치고 춤이라고 그런 글을 읽었었는데 그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춤은 이랬고 지금도 이럴 거고 이렇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그 큰 구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긍정적으로 좀 재고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많은 그 생각을 열어놓는 거예요. 닥치고 춤.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춤하면서 그 말미에 있었던 그 문장이 딱 생각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무용하는 춤판 야무 금배섭입니다. 춤추는 노동자라고 주민의 거기서 썼습니다. 무용 작업으로만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제 춤 이런 작업에 어떤 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였는데 저는 어떤 걸 벌지 않고
안 쓰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좀 썼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자전거를 이용하고 뭐 될 수 있으면 요리를 배워서 외식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를 썼습니다. 아, 그 줌아웃에 공영선 안무가가 공영선 안무가가 했던 그 어디 히말라야인가 거기 갔다 왔던 그 에세이가 좀 남습니다. 제가 산티아고를 2016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겪었던 어떤 생각들이랑 이게 좀 맞아지는 것들, 뭐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무용계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공연계 했던 그 사업이 좀 변화된 거, 뭐 중장기가 생긴 거, 이게 저한테는 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계속 그런 중장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과주의, 성급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성과주의가 아니라 좀 이렇게 과정이나 이런 걸 길게 갖게끔 해서 뭐 어떤 예술가 혹은 단체가 이렇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뭐 이런 게 저한테는 좀 올해 가장 큰 일이 아니었나 싶은 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는 어떤 단체 있잖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이렇게 서울문화재단 이런 단체와 혹은 지원받는 이런 그냥 무용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어떤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같은 무용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이제 이렇게 지원이 없으면 힘든데 같이 파트너 그냥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나 뭐 이렇게 이런 걸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이런 괜히 적이 아닌 적같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요.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기분이 좋을 수는 없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작업에 대해서 막막해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 적이 아닌데 왜 적처럼 되지?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면 재미있겠다 뭐 생각했습니다. 네. 춤하면 그냥 발구름 뭐 이런 게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발을 막 구르고 이러면 이걸 통해서 좀 다른 세상을 만나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거가 생각이 납니다.